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봄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니체 고전 강의 도덕의 계보학 47번째 이어나갑니다. 서문 포함하여 51번째인데요. 제3논문 13절 초반 조금 하다가 끝냈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니체의 죽음 충동이에요, 여러분. 프로이트와 락강 이전에 니체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 충동을 말했을까? 정말 정신분석학이 나오기 이전에 니체가 어떻게 이렇게 깊게 죽음 충동을 다룰 수 있었을까? 줄리아 크리스테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의의 가치를 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도TV 자발적 수업료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Das asketische Ideal ist ein Jolles Mittel. 금욕주의적 이상은 이러한 수단이다. 결국 이들이 금욕을 통하여 도달하려는 것 역시도 무슨 특별한 신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역시도 이 삶을 긍정하는 이 세계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 그런 뜻이겠죠. 그죠? Es steht also gerade umgekehrt als es die Parallel dieses Ideals meinen. 따라서 바로 이 금욕주의적 이상의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태는 완전히 정반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야. 결국 이들이 의욕하는 것 역시도 무예의 의지요. 이 세계 안에서 삶을 긍정하는 행위다 이 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상을 어떤 따르는 자들 역시 사태는 정반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자, 니체를 따라가 봅니다. Das Leben bringt in ihm und durch dasselbe mit dem Tode und gegen den Tod. 자, 삶은 금욕주의적 이상 안에서 그리고 그 이상을 통하여 죽음과 싸우며 죽음에 대항하여 싸운다. 죽음이 나왔어요. 결국 금욕주의적 이상도 이 죽음의 지점에 이르러서 결국 죽지 않기 위하여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 이상 역시도 어떤 방식으로건 삶을 긍정하기 위하여 싸운다 이 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asketische Ideal ist ein Kunstgriff in der Erhaltung des Lebens. 줄 빡빡 치십시오. 따라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삶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기교야, 재능이요, 재치야. 삶을 잘 보존하기 위한 기교라는 거예요. Dasselbe in dem Maß, wie die Geschichte es lehrt, wie wir den Menschen bald und mächtig werden konnte. 자,
금욕주의적 이상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금욕주의적 이상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 맞죠, 그죠? 역사적으로 기원에서부터 철학과 더불어 계속해서 인간의 사회에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역사가 가르쳐 주듯이 in Zonderheit 특히 위버랄 도르트보 die Zivilisation und Zähmung des Menschen durch gesetzt wurde. 자,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길들이기가 관철되었던 모든 곳에서 특히 이런 금욕주의적 이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는 달인 바로 그 사실 안에는 드릭트 지히 아인의 그로서 타트자 아우스 한 가지 엄청난 사실 위대한 사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Die Krankhaftigkeit im bisherigen Typus des Menschen zum mindesten des zahm gemachten Menschen. 자, 인간의 적어도 길들여진 인간의 지금까지의 유형 안에서 병적인 것 이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크랑크 하프티카이트 이 병적인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거와 동격에 놓여 있는 게 뭔가 하면 길들여진 인간은 뭐야? 프로이트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인간은 자기의 본능과 충동을 억압하면서 문명을 세웠다 그러잖아, 그죠? 인간은 야수에서 짐승에서 인간으로 점점 길들여져 왔는데 이 길들여졌다라는 게 바로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것과 동격이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죽음 충동,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거세의 과정에서 인간은 병들게 됐다 이거야. 완전 정말 정신분석학하고 같은 거야, 그죠? 사실 죽음 충동은 이건 또 강의를 또 해야 돼. 프로이트,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각각 개별 강의에서 다 했던 거지만 모아서 니체와 비교하면서 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1920년대 쾌락 원칙을 넘어서해서 죽음 충동을 이야기하죠, 그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프로이트는 말하는데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비유기체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 특히 프로이트는 전쟁 상태에서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자기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보면서 이걸 확신하게 되죠, 그죠? 독특하게도 오늘 읽는 이 원문에도 니체는 이 충동을, 이 죽음에 대한 충동을 흑사병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정말 대단하죠, 그죠? 이 점에서 니체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과 비교하지 않으면 니체는 그냥 뭐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흑사병 중세에 1348년도 그죠? 53년까지 이때 유럽 인간들이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죽었잖아, 그죠? 여기에서 니체는 죽음 충동과 같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명 속의 불만으로 옮겨지면서 프로이트는 이 쾌락 원칙에서 표현되었던 죽음 충동을 적용시키죠. 그죠? 존재론적으로 조금 확장해. 그런데 이 죽음 충동은 타나토스는 에로스와 함께 나타나는데, 에로스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표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의식을 발견할 때 프로이트가 의식에 나타난 어떤 표상을 통하여 다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서 이거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뒤섞여져 나타나는 거죠. 그죠? 특히 거기에서 공격 본능을 통하여 죽음 충동이 표현되고 있는데, 공격 본능은 죽음 충동과 같지만 다른 거예요. 죽음 충동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것이 표현되는 게 공격 본능인 거예요. 에로스와의 관계 안에서 이 역동성을 통하여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거야. 그죠? 그런데 락강은 이 죽음 충동을 다르게 말해요. 락강은 완전 문화적으로 분석하는데, 초기 락강은 이 공격 본능을 상상계와 연관시키죠. 그죠?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유방과 떨어지지 않는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의 어떤 살인 본능과 연결하여 락강은 말하기도 하고, 특히 상상계에서는 팔루스, 남근의 어떤 특성과 연결하여 어머니 안에 부재해 있는 이 팔루스를 어린아이는 또한 어머니 역시 이것을 욕망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팔루스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실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에 어머니의 젖가슴에 그 행복한 상태, 하나된 상태, 프로이트의 원초적 나르시시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그런데 이게 이제 중기와 후기 50년대 60년대로 오면서 락강은 이 죽음 충동을 상징계를 지배하는, 상징계의 기표들을 움직이는 힘과 같은 걸로 확장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쾌락 원칙을 넘어 쥐상스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으로서, 그죠? 연결시키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죽음 충동은 락강한테서도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락강은 뭐야?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한 것처럼 락강 강의에서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죽음 충동에 흔적이 없는 그런 충동과 본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으로까지 나가잖아. 그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줄리아 크리스테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브젝트 개념이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계의 언어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찌꺼기와 같은 것. 그래서 기호계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과 같은 것. 어린 나이와 어머니의 원초적 욕망, 코라의 상태, 거기에서 언어화되지 않는 그런 예술가적 욕망,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상징계의 인간들이 아부젝시옹을 통하여 혐오하는 그런 것, 상징계의 질서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된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오늘 강의에서도 니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재미있죠, 그죠? 클래스가 느껴지지, 진짜. 이런 걸 통합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겁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길들여진 인간의 지금까지의 유형 안에서 병적인 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죽음과 더불어서 생리학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프로이트, 락강, 크리스테바와 같은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대가들과 연관하여서 니체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죽음과 싸우는 그런 존재인 거야. 특히 게나우얼, 갈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삶에 대한 실증과 싸워. 두 번째, 밑대열 미둥, 어떤 피곤, 지침과 싸우고, 밑댐 분셔 나하댐 엔더, 종말을 향한, 끝을 향한 소망과 싸워. 와, 완전 죽음 충동이죠, 그죠? 끝을 향한,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비유기체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능, 좌절한 인간, 우울증에 걸린 인간, 이 정치적인 어떤 실망을 통해서도 나타나.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특정 대상을 아부젝시옹, 혐오한다라는 것. 상징계의 질서가 언론을 통하여 어떤 대타자를 통하여 상징계 바깥으로 몰아내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한 그런 것들. 빨갱이, 친일파, 특정 정치적 대상들 아부젝트 돼버리잖아, 상징계에서. 그죠? 재밌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끝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소망이 있어, 인간은 다. 생의 에로스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로 돌리려는 욕망이 있는 거야. 이 지금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삶을 유지하려고 이것과 인간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이상 역시도 그러한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인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er asketische Priester,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ist der Fleisch, geborene Wunsch nach einem Anderssein, Andersbosein. 자, 누군가 하면은 다르게 존재하고 다른 곳에 존재하려는 체화된, 이미 신체화된 한 몸이 된 소망과 같은 거예요.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다르게 존재하려고 해. 그리고 다른 곳에 존재하려고 하는 어떤 소망과 같은, 체화된 소망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도 역시도 이 생에서
잘 살아가려는 기술과 같은 거다 이 말. 재밌죠, 그죠? 운트츠바르, 더 정확하게 말해서 Der höchste Grad dieses Wunsches, 곧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또 누군가 하면은 이러한 소망의 최고의 정도에 이른 자야. 그리고 dessen, 이런 소망에 eigentlich in Brunst und Leidenschaft, 본래적 정열이자 어떤 격정이야. aber, 그러나 eben die Macht seines Wünschens, 그의 소망함의 힘은 ist die Fessel, die ihn hier abbindet, 여기에 곧 이 생에, 이 삶에 그를 잡아매려는 족쇄야.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응?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소망의 힘 역시 그를 이 땅의 삶에 잡아매려는 족쇄와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니체에. eben damit, 바로 이로써 wird er zum Werk das daran arbeiten muss, günstigere Bedingungen für das Hiersein und Menschsein zu schaffen. 여기에 존재하려는, 그리고 인간이 되려는 그런 것을 위한 더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에 열중해야만 하는 작업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작업 도구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신성의 능력, 그래서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찬물을 확 끼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작업 도구야, 작업 도구. 이들이 원하는 소망 역시도 이 땅에서 여기에서 잘 살아가려는, 그리고 인간이 되려는, eben mit dieser Macht hält er die ganze Herde der missraten, verstimmten, schlecht weggekommen, verunglückten, an sich leidenden, jeder Art am Dasein fest. 자, 바로 이러한 힘으로써 그는,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한 자들, 이 삶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자들, 꼭 직업적으로, 그리고 부유하나 가난하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건강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삶에 어떤 불협화음을 내는 자들, 그리고 어떤 나쁜 상태로 빠진,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자들, 재난을 당해서 뭔가 삶의 나쁜 상태에 있는 자들, 자체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이런 모든 종류의 전체적인 무리들을 암 다자인 페스트, 삶의 여기에,
삶의 현존제에 붙잡아 매고 있는 자가 바로 금욕주의적 성직자다 이 말. 이런 자들을 붙잡아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금욕주의적 성직자다. 참 계속 따라갑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in them 이는 instinctive als hielt voran geht 곧 그가 이러한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목자로서 앞서감으로써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본이 됨으로써 앞서감으로써 선구자가 됨으로써 목자로서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참 계속 따라가 봅니다. Man versteht mich bereits. 사람들은 내 말을 이미 이해했을 것인데 dieser asketische Priester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 dieser anscheinende Feind des Lebens 이 외관상 삶에 적대하는 자 dieser verleinende 이 삶을 부정하는 자 그는 gerade gehört zu den ganz großen konservierenden und ja schaffenden Gewalten des Lebens 줄 빡빡 치십시오. 그 역시 바로 전적으로 위대한 삶을 보존하고 삶에서 긍정을 창조하는 삶의 힘에 속한다 이 말. 이런 자들 역시도 삶을 긍정하는 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보란지 행트 예너 크랑크 하프티카이트 저 병적인 것 곧 그것은 무엇에 걸려 있는가? 저 병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에 걸려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denn 왜냐하면 der Mensch ist kränker und sicherer wechselnder und festgestellter als irgend ein Tier sonst.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 밖에 어떤 동물보다 더 쉽게 병들 수 있으며 더 쉽게 불안해하고 더 쉽게 변화할 수 있으며 더 쉽게 불확정적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맞죠, 그죠? 인간은 모든 것을 외적으로 다 가져도 그죠? 이 죽음 충동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절망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파괴적 본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 모든 것이 허무해서 거기에서 삶을 끝내려는 무로 돌아가려는 그런 엄청난 불안이 그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독특한 기분 잡혀짐에 의하여 그는 무로 돌아가려는 본능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선 니체를 긍정하면서 니체에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무예의 의지 역시도 삶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가 옳았던 건 아닐까? 반대하여 말할 수 있죠, 그죠? 니체는 단지 그 상태를 병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그러한 삶의 상태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뿐이야.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인간은 이런 동물이 쉽게 병들 수 있어. 불안해하고 변덕을 부리고 불확정적이야. 다란 이스트 카인 쭈바이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에얼리스트 다스 크랑커틸, 줄 빡빡 치십시오. 인간은 병든 동물이다. 이 니체가 그래서 읽다가 이게 뭔 얘긴가?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해? 이러는데 니체의 텍스트를 읽고 다 뒤집어졌잖아, 그죠? 프로이트든 바따유든 아니면 락강이든 둘레즈든 푸코든 크리스테바든 참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는 인간은 병든 동물이다. 보헤얼 콤트 다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인간이 병든 동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지혈리, 확실히 핫 에얼 아우후 메얼 게박트 게노이얼트 게트로츠트 다스 식잘 헤라우스 게포덜트 알스 알레 위브리겐 티르 주잔맨 게논맨. 확실히 인간은 또한 모든 다른 동물들을 총합한 것보다 더 대담하고 더 갱신적이고 더 반항적이며 더 운명에 도전하는 그런 존재다. 양면성이 있는 거야, 인간은. 정말 인간을 정신 분석하는 니체. 정말 대단하죠, 그죠? 에얼, 데얼 그로스, 엑스페리멘타톨 미치시, 인간, 곧 위대한 자기 실험자, 자기 자신을 실험하는 자야, 인간은 또한. 이런 점이 또 동물과 다르잖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실험하는 자야. 그래서 영혼을 해부하는 자야, 인간은. 또한 데얼 운베 프리디히트, 만족하지 못하는 자, 운게 제티히트, 배부르지 못하는 자, 걸신 들린 자, 데얼 디 레츠트 헤얼샤프트 미티얼 나투얼 운트 괴턴 링트, 최종적 지배를 위하여 동물과 자연과 신들과 싸우는 자.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역사를 한번 봐봐요. 자연과 싸우고 동물과 싸우고 신들과 싸워서 결국 자신만의 문명을 건설한 자. 이 과정에서 또 인간은 더욱 포악해지고 병든 자가 되었다, 이 말이. 참. 에얼데얼 인멀로호 운베 쯔붕에는 데얼 에비히 쭈킴프티가. 그래서 인간은 또한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못한 자요, 영원히 미래적인 자야. 데얼 폴 자인의 아이게는 드랭엔덴 크라프트, 자기 자신의 밀고 들어가는 힘 앞에서 카인의 루어 메얼 핀데트, 더 이상 어떤 휴식이나 쉼도 얻지 못하는, 끊임없이 어떤 밀고 들어가는 힘을 통하여 자기를 실험하는 자, 영원히 배부름을 모르는 자, 쉼을 얻지 못하는 자. 이게 또 인간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분열된 자, 낙강적으로, 그죠? 아브젝트를 통하여
아부젝시옹을 이야기하는 자. 그러나 끊임없이 기호계의 찌꺼기를 상징계로 통합하려고 애쓰는 자, 크리스테바적으로. 조다스, 그래서 im seine Zukunft und der Bitterliche wie ein Sporen im Fleisch jeder Gegenwart gilt.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미래는 냉혹하게도 마치 박차와 같이 모든 현재의 몸속을 파헤집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박차가 나왔어. 박차가 뭐야, 여러분? 슈포르니.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는 모든 현재의 몸속에 박차와 같이 냉혹하게 그 몸속을 헤집고 다니는, 파헤집는 몸에 박차가 꼽힌 거야. 그래서 자기 추동력을 얻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데리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니체의 텍스트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보고 거기에서 니체의 문체에서 박차를 이야기한 게 데리다예요. 불어로 에프롱이 바로 이 문장에 나오는 슈포르니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박차는 또한 다른 말로 니체의 문체 전체에서 끊임없이 그 중심을 해체하면서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게 하는 힘과 같은 그러한 텍스트 해석에 보이지 않는 파르마콘과 같은 게 또 박찬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니체의 문체 앞에다가 프랑스의 에프롱 박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1차 자료를 공부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오늘 또 그런 클래스가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냉혹하게 자기 자신의 몸속에 박힌 박차와 같이 자기 몸을 끊임없이 파헤집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양약이면서 독약이요. 정말 때리다적이지, 그지?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은 명료한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징계의 질서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호계의 찌꺼기로서 혐오의 대상이요, 거부의 대상이요, 배제의 대상인, 그러나 니체의 문체에서 박차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한 다의적 기호들을 헤집고 다니는 니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텍스트의 통일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을까. 참 오늘 엄청난 게 나오죠, 그죠? 데리다까지 나왔어. 요 슈포른, 비아인 슈포른이란 이 단어,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비 졸테, ein Jolhes mutiges und reiches Tier, nicht auch das am meisten gefährdet. 자, 이러한 용기 있고 풍요로운 동물이 어떻게 하여 또한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 das am längsten und tiefsten krank, unter allen kranken Tieren sein. 모든 병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있게 병든 존재가 되어야만 했을까? 가장 깊이 있고 오랫동안 병든 존재가 된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er Mensch hat es satt. 인간은 이러한 것에 실증을 내고 있다. Oft genug es gibt ganze Epidemien dieses Satthabens. 이러한 실증이 전체적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난 시대가 있었어. 그런 정도로 역사 속에 종종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는데,1388 und 40 herum zur Zeit des Totentanzes. 죽은 자들이 춤추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1348년.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죠. 그죠? 유럽의 인구의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생명을 앗아갔던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 이 전염병.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게도, 이 정신분석학 아니면 이해 안 됩니다. 니체 이해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증을 내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부귀영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뤘어. 어느 순간 허무한 거예요. 물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담론, 사회적 담론, 이런 걸 갖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동물성에 대하여 인간은 실증을 내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실증이 전염병적으로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게 바로 중세의 흑사병인 거예요. 비유적이죠. 이건 역시도 프로이트가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들 속에서 발견한 죽음 충동, 그죠? 니체는 흑사병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또 다른 어두운 면, 또 다른 어두운 본능, 여기서 설명되고 있죠,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나 젤프스트노, 심지어 또한 디젤 에켈, 디저 위디히카이트, 디젤 펠드루스 안지 젤프스트,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구역질, 이러한 욕지기, 이러한 피로, 이러한 실증,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걸 뭘로 설명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원초적 욕망으로 돌아가려는, 무로 돌아가려는, 비유기체로 돌아가려는 타나토스와 비교하고 있다는. 그래서 다른 락강 이외의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거 완전 형이상학이다, 이거 프로이트도 모르고 한 이야기다 하면서 다 버렸잖아. 락강은 뭐라 그래? 이 점에서 락강은 철학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임상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이트를 읽는 자들은 이런 것들 다 배제,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락강은 뭐예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죽음 충동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 여러분. 어?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알레스, 이 모든 것, 구토, 욕지기, 구역질, 피로, 실증, 자기 자신에 대한 알레스, 이 모든 것은 트리트 안 임, 그 인간에게서 좀 메이티 헤라우스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as es sofort wieder zu einer neuen Fessel wird. 그것은 즉시 다시 새로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 정말 본능 중에 본능이야, 그죠? 인간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인간이 만든 문화의 깊은 심층에 숨어있는 그런 죽음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족쇄가 돼, 인간을 지배하는. 자, 인 나인 다스 에얼 좀 레벤 슈프리히트, 인간이 삶에 대하여 말하는 그의 부정은, 나인은 브링트 비 두르히 아이는 짜오벌, 어떤 마법을 통하여 아이네 필레 짤터를 야스 안스 리히트, 보다 더 부드러운 긍정, 야의 충만함을 빛으로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야? 인간의 삶에서 부정을 말하는 그 부정은 어떤 마법을 통하여 긍정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삶의 미묘함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의 삶도 재단할 수 없지만, 인간은 타자의 삶은 더더욱 재단할 수 없는 거야. 이 점에서 연인과의 관계, 예술가가 자기 작품과 맺는 관계, 친구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런 애매함과 모호함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확실한 규정은 언제나 확실히 하지 않은, 규정되지 않은 엄청난 것들을 희생시켜서 많이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야벤 에얼 지히 페얼 분데트 디젤 마이스터 데얼 쩔슈테롱 젤프스트 쩔슈테롱, 이러한 파괴와 자기 파괴의 대가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힌틀드라인, 시간이 지나서 이 배후를 들여다보게 되면 ist es die Wunder selbst, die ihn zwingt zu leben, 줄 빡빡 치십시오. 인간에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 상처 자체이다. 아, 정말 대단한, 정말 엄청난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잖아, 그죠? 결국 이것을 바따유나 크리스테바적으로 풀게 되면 인간이 자기의 상징계의 주체화나 상징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혐오하고 배제시켜, 그죠? 이거 습관이에요. 심지어 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난 정액, 그 다음에 사랑의 분비물들, 성스러움의 잔여물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혐오의 대상이지만 성스러움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아브젝트의 기호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반으로 규정한 것, 이런 것들은 또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욕망하는 그런 기호들인 거예요.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서 또 이런 경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죠? 결국은 내 삶에 상처를 주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도록 유지하는 힘의 의지가 될 때가 있고 삶의 의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엄청난 적대자들 때문에 내가 삶을 유지하는 또 다른 힘으로서, 그래서 삶은 정말 다층적이고 다의적이야, 그죠? 어느 누가 내가 내 삶도 규정하지 못해. 타자의 삶은 더더욱 그렇고,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니체의 사유를 통하여 또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죽음의 충동, 인간은 본능으로서 갖고 있다라는 거. 13절 끝났습니다. 인간은 뭐야? 파괴와 자기 파괴의 대강가야. 정말 프로이트, 라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어떤 죽음 충동이나 파괴적 본능이나 아브젝트의 개념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죠? 이런 파괴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연인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해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미친 원수, 혐오의 대상이 되잖아. 그래서 사랑 싸움 할 때 미친 듯이 막 싸워. 우리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경험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잖아, 그죠? 13절 끝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죠, 그죠? 14절. 노말을 디 크랑크 하프티카이트 am Menschen ist. 인간에게서 이런 병적인 것이 점점 더 정상적인 것이 되면 될수록 und wir können diese Normalität nicht in Abrede stellen. 우리 인간은 이러한 정상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병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그 병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회열, 절테만, 디 젤트넨 펠러 데얼 젤리슈 라이플리션 메이티카이트 디 글릭스펠러 데스멘션 인 에렌할텐.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에게서 병적인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강한 힘의 드문 사례들, 곧 이것은 인간의 행복의 사례들인데, 이런 사례들을 그만큼 더 높이 존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병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사례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umzustrengel die Bolgeraten vor der schlechtesten Luft der kranken Luft behüten. 그래서 보다 더 성공한 자들, 보다 더 건강한 자들, 이런 자들을 가장 나쁜 공기로부터, 그리고
병적인 공기로부터 그만큼 더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마 프로이트나 어떤 락강이나 바따요나 크리스테반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예도가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니체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는 애매모호해. 이렇게 삶의 건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든 자들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병든 자와 강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충동을 갖고 있어.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야. 인간은 언제나 이런 퇴화하는 힘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특정 대상을 상징계에서 기호계로 밀어낼 수 있는 거야. 크리스테바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건강한 인간이 따로 있고 병든 인간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역사 속에서도. 그러나 이 비유는 좀 더 존재론적으로 깊어지려면 모든 건강한 인간 역시도 이런 퇴화된 생명에 빠져서 병든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니체가 말하는 이런 삶의 힘의 존재론 안에서도. 자, 투트만 다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디 크랑켄, 진트 디 그레스트 게팔, 피얼 디 게준덴. 병든 자들은 건강한 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서 삶에 퇴화하는 죽음衝動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니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꼭 병든 자, 건강한 자 이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Nicht von den Stärksten kommt das Unheil für die Starken. 자,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 재앙은 가장 강한 자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존든 오히려 폰된 슈베이스텐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오는 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바이스만 다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인스 그로스 게레히넷, 아주 크게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넓게 고려해 보면 ist es durchaus nicht die Pflicht für den Menschen, deren Verminderung man wünschen dürfte. 자, 인간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심이 점점 더 줄어들기를 원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공포는 그 공포심이 줄어들기를 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 자, 왜냐하면 diese Pflicht zwingt die Starken dazu, stark unter Umständen pflichtbar zu sein. 왜냐하면 이 인간에 대한 공포는 강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 더욱 삶을 긍정하는 강한 존재가 되도록 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강요하기 때문에, 곧 강한 자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포는 뭐 반드시 삶의 무용에서
거부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 헬트된 볼 게라테는 티푸스맨 맨슈 아우프 레시트.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공포는 삶에서 보다 더 건강한 유형의 인간, 보다 더 삶에 성공한 유형의 인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공포를 없애야 될 어떤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대면하면 할수록 인간은 삶에서 더 강력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정도겠죠, 그죠? 디프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